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위니옹 생질로아즈는 이번 경기에서 무함마드 푸세이니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고 라울 플로루츠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라미스 데이비드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케빈 로드리게스와 우세이누 니앙과 함께 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최근 가벼운 부상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티노 리브라멘토가 아스널과의 경기 도중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나가며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과거 전방 십자인대 부상 이력이 있는 만큼 장기 결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이콥 램지와 요한 비사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파비안 셰어와 루이스 홀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대신 말리크 티아우와 스벤 보트만이 수비진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안토니 엘랑카와 키어런 트리피어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위니옹 SG는 벨기에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 참가하고 있으며 PSV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베스테를로를 2대0으로 꺾으며 7승 2무 무패로 벨기에 주필러 프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7월 20일 클럽 브리허와의 벨기에 슈퍼컵 이후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을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후반 막판 2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해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현재 리그 15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당시 메뉴에서 임대 이적한 마커스 레시포드에게 2골을 허용했으며 후반 앤서니 고든의 골은 마네골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AC 밀란, PSG, 도르트문트와 한 조에 묶여 4위로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위니옹 SG의 승리 혹은 무승부 가능성도 크지만 뉴캐슬이 전력에서 밀리는 팀은 아니기에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니옹 SG는 무패 행진과 상승세 속의 홈에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서며 뉴캐슬은 부상 악재와 리그 부진 속에서도 반등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날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가 어깨 부상에서 복귀해 뉴캐슬전에서 코너킥으로 가브리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르테타 감독의 부상자 명단에는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 노니 마두에케, 가브리엘 제수스는 모두 무릎 부상으로 겨울 이전에는 돌아올 수 없으며 피에로 인카피에 역시 사타구니 통증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최악의 45분을 보냈던 크리스티안 모스케라는 교체되어 윌리엄 살리바가 투입되었고 이번 경기는 살리바가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팀 올림피아코스는 로만 야렘추크와 로렌초 시피오니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레미 카벨라와 유수프 야지치는 애초에 챔피언스리그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최근 경기에서 극적인 멀티골을 기록한 치퀴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지킬 것이 확실하고 다니엘 포덴세도 왼쪽 윙에서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교체 자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빌바오, 맨시티, 포트베일, 뉴캐슬전까지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결정적인 골이나 도움을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뒷심 덕분에 아스날은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리그 페이지 홈 경기에서 최근 13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중 10경기는 무실점 승리입니다. 이런 기록은 올림피아코스에게 상당히 불리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리스 챔피언은 직전 파포스와의 경기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10연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는 아스날과의 역대 맞대결에서 12번 중 6번이나 승리했고 심지어 최근 에미레이츠 원정 3경기에서는 모두 이겼다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팀의 전력과 흐름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행운이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스날은 강력한 홈 경기력과 최근 상승세를 앞세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올림피아코스는 과거의 좋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변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주장 로베르트 안드리히가 사타군이 부상으로 전반 종료 후 교체되었고 파트리크 시크 역시 햄스트링 문제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합니다. 이로써 이미 전열에서 이탈한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마르탱 테리어, 네이선 텔라와 함께 결장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여름에 PSV에서 이적해온 말릭 틸만은 분데스리가에서 2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할 기회를 노립니다. 알렉스 그리말도는 챔피언스리그 1차전 코펜하겐전에서 득점했고 리그에서도 5경기 2골 1도움으로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SV는 루벤 판 보멜이 개막전에서 골을 넣었지만 이후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알라산 플레아, 미론 보아두, 킬리안 실딜리아 등이 이탈했습니다. 세르지뇨 데스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리카르도 페피와 아나스 살라에딘도 최근 리그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된 상황이라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중원에서는 요에 페르만이 리그에서 3골 3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전개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 마테이 코바르는 임대 신분임에도 친정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주말 장신 파울리를 꺾고 카스퍼 휠만 감독 체제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최근 클린시트가 없지만 호펜하임전 패배 이후 공식전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7경기 무패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페예노르트를 4대0으로 꺾은 기억도 있습니다. 반면 PSV는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유니온 생질로아즈에게 홈에서 1대3으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리그에서는 엑셀시오르를 2대1로 잡고 반등했지만 독일 팀을 상대로는 1977년 이후 1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부진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리그 8연승을 기록 중이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수비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홈 2점과 네덜란드 팀 상대로의 강세를 바탕으로 무패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PSV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며 득점 가능성이 높아 양팀 모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레버쿠젠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복귀와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야말은 레반도프스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그로 인 부상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챔피언 PSG를 상대로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스날 출신 골키퍼 슈체스니가 테어 슈테겐과 가르시아의 공백을 다시 메워야 하며 가비, 페르민 로페스, 라피냐 등 5명의 주요 결장자는 여전히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바르셀로나는 알레한드로 발데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수비진에서 제라르 마르틴이 계속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롱도르 수상자 우스만 덴벨레는 10월 말까지 복귀가 불가능하며 이탈 명단에는 두에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주장 마르키뇨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오세르전에서 비티냐와 크바라츠헬리아까지 부상을 입어 PSG는 최전방 창의력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뉴캐슬 원정 승리로 기세를 올린 뒤 리그에서도 헤타페, 오비에도, 소시에다드를 연파하며 5연승 행진과 함께 라리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2대5로 대패한 덕에 승점 1점 차로 선두 자리를 탈환했으며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3골을 기록 중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도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고 지난 17번의 홈경기에서 무려 75골을 터뜨리는 등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합니다. PSG는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5대0으로 완파하며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고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도 아탈란타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직후 리그에서 마르세유의 0대1로 덜미를 잡히며 불안정한 면모를 드러냈고 오세르전 승리로 반등했지만 전력 누수가 뚜렷합니다. 양 팀은 2017년 리몽타다로 악연이 깊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PSG가 강세를 보이며 2021년과 2024년 모두 캄프 누에서 바르셀로나를 4대1로 제압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PSG가 승리한다면 바르셀로나를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 3연속 꺾는 최초의 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PSG는 주축 자원들의 연쇄 부상으로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야말, 레반도프스키, 레시포드 등 앞선에서 득점 자원이 풍부해 홈에서 화력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상승세와 막강한 득점력, 홈 경기 이점을 바탕으로 PSG의 연승 흐름을 차단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PSG는 최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좋은 기억이 있지만 현재 전력 누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그 기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경기에서 율리안 듀랑빌, 에므레 찬, 아론 안셀미노 등이 결장하거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콜 캠벨은 20세 이하 월드컵에 차출되어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핵심 공격수 세루 구이라시가 지난 주말 마인츠전에서 선발에서 빠졌지만 벤치에 앉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는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올 시즌 6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카림 아데예미 역시 6경기 3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을 이끌 전망입니다. 상대팀 아틀레틱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그는 9월 초 부상 이후 아직 복귀하지 못했으며 회복이 늦어질 경우 우나이 고메스가 왼쪽 측면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렉스 베렌게르, 우나이 에길루스, 미켈 베스가, 베넷 프라도스는 부상으로 빠지고 예라이 알바레스는 도핑 적발로 내년 4월까지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공격진에서는 구르세타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유벤투스와 4대4라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4대2로 앞서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2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공식전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말 분데스리가에서는 마인츠를 2대0으로 꺾고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선두 바이에른 미넨과는 승점 2점 차입니다. 반면 아틀레틱은 올 시즌 초반 리그 3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부진에 빠졌습니다.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뒤 라리가에서는 알라베스, 발렌시아, 비아레알에 잇따라 패했고 지로나와의 무승부만 거두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구이라시와 아데예미를 앞세운 공격진의 결정력과 안정된 리그 흐름을 이어가며 홈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틱은 전력 누수와 부진한 최근 흐름 속에서 승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벌리전 대승 후 새로운 부상자는 없었지만 주축 미드필더 로드리가 무릎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과르디올라는 쿠사노프, 아이트 누리, 마르무시, 셰르키 등을 여전히 기용할 수 없으며 셰르키는 11월은 돼야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말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엘링 홀란은 이번 모나코전이 개인 통산 50번째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49경기에서 무려 50골을 넣으며 대회 첫 50경기에서 최다 득점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모나코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제는 폴 포그바의 데뷔 여부였지만 아직 경기 출전 가능 단계까지 회복되지 못해 꿈의 데뷔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민 카마라, 데니스 자카리아, 골로빈, 주전 골키퍼 흐라데츠키 모두 결장하고 최근 퇴장당했던 킬러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징계가 적용되지 않아 출전 가능합니다. 안수 파티는 교체로 나서 이미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고 이번에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티는 개막전에서 나폴리를 2대0으로 제압하며 무난한 출발을 했습니다. 혼란의 선제골과 도쿠의 추가골로 승리했으며 최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21경기 중 3패만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챔피언스리그 4연패를 당하고 있어 이번 원정 성적이 주목됩니다. 모나코는 반대로 클럽 브리허와의 개막전에서 1대4로 완패하며 수비 불안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직후 메스를 5대2로 대파하며 화력을 과시했지만 로리앙전에서는 킬러의 퇴장 여파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4골이 터져 나왔을 정도로 득점과 실점 모두 많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2016-17 시즌에는 맨시티와 6대6 합계 스코어 끝에 원정 다득점으로 8강에 진출했던 기억도 있지만 이번에는 포그바를 비롯한 중원 전력 이탈이 뼈아프고 수비 불안이 지나치게 두드러집니다.
모나코가 전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원 부상 악재와 불안한 수비를 고려하면 맨시티가 원정 징크스를 끊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밀란전에서 아미르 라흐마니, 마티아스 올리베라,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 등 주전 수비수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루카 마리아누치는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없어 뛸 수 없고 주장 디 로렌초는 맨시티전 퇴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스피나촐라와 올리베라가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임시변통 수비 라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결장자인 로멜루 루카쿠도 여전히 전열에서 빠져 있으며 로렌초, 루카와 라스무스 회일룬이 원톱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스포르팅은 다니엘 브라간사, 누누 산투스, 우스망 디오망데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골키퍼 루이 실바가 복귀해 수비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격에서는 콜롬비아 대표팀에서 4골을 터뜨린 루이스 수아레스가 중심이 되며 주앙, 포테, 곤살베스, 트린캉 그리고 첼시 이적이 확정된 윙어 지오바니 쿠엔다가 그를 지원합니다.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초반 디 로렌초의 퇴장으로 수세에 몰렸고 결국 홀란드와 도쿠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0대2로 패했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A에서 무결점 행보를 보이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를 패하며 흔들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는 지금까지 30번 중 단 4번만 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포르팅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카이라트를 4대1로 완파하며 좋은 출발을 끊었습니다. 리그에서도 7경기 6승으로 포르투갈 내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력이 매섭습니다.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이탈리아 원정 성적은 매우 저조해 지금까지 공식전 17경기에서 13패를 기록했고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비진 부상으로 흔들리는 나폴리가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노리겠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포르팅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도 큽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비아레알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 윌리 캄부알라와 후안 포이스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파우 나바로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스페인 대표로 차출되어 전력에서 빠집니다. 공격수 헤라르드 모레노와 아요세 페레스는 직전 아틀레틱전에서 결장했으며 이번 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골을 넣은 타존 부캐넌이 팀 내 최다 득점자지만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9골을 기록했던 페레스가 미카우타제와 투톱을 이루는 것이 원래의 베스트 조합입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진에서 블라호비치, 로이스 오펜다, 조나단 데이비드가 경쟁 중입니다.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교체로 들어와 3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블라호비치가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파비오 미레티가 여전히 이탈했고 브레메르와 튀랑은 출전 여부를 킥오프 직전에 결정할 전망입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훈련에 복귀해 선발 기회도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2021-22 시즌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했으며 지난 시즌 막판 6연승을 달리며 라리가 5위에 올라 극적으로 티켓을 따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도 개막 7경기에서 16점을 따내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3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무대에서는 토트넘 원정에서 골키퍼의 자책골로 0대1 패배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유럽 대항전 9경기 중 1패만 기록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엘 마드리갈에서 12경기 중 단 2승에 그쳤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리그 페이지 22로 마무리하며 PSV에 탈락했던 아쉬움을 씻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막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4대4라는 드라마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막판 2실점으로 패색이 짙었지만 추가 시간에 블라호비치와 로이드 켈리의 활약으로 기적 같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챔피언스리그 20경기에서 6승에 그칠 정도로 성적은 부진합니다. 리그에서는 베로나, 아탈란타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격력에 비해 마무리가 아쉬운 경기들이 많습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라리가와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토트넘전 패배 후 홈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는 끈질긴 뒷심으로 패하지는 않더라도 비아레알의 상승세 앞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